소크라테스 AI 학술원에서 제공하는 플루타르크 영웅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날 현대의 여러 분야에서 우리가 보는 놀라운 지혜나 용기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미 이 플루타르크 영웅전 안에 가득했다는 걸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제6편 포플리콜라에 대한 흥미진진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로마 공화정 초기에 그 격동기를 이끈 핵심 인물이죠.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은 플루타르크의 기록과 또 그에 대한 해설들을 담고 있는데요. 그의 삶에서 과연 어떤 점이 오늘 당신에게 영감을 줄 수 있을지 함께 깊이 탐구해 보시죠. 네, 포플리콜라. 본명은 푸블리우스 발레리우스인데요. 로마가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넘어가는 그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단순히 혁명가 이런 걸 넘어서서요. 새로운 체제를 설계하고 또 지켜낸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맞아요. 첫째로 그 군주 타도와 공화정 수립 부분을 봐야겠죠. 타르퀴니우스 왕조를 무너뜨리는데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했는데 거기서 멈춘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권력을 잡는 게 목표가 아니었던 거죠. 네, 집정관제를 도입하고 특히 그 시민들이 집정관 판결에 불복하면 민회에 항소할 수 있게 한 권리. 와, 이건 정말 획기적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 항소권 보장이라는 게 권력의 최종 주체가 더 이상 왕이나 소수 귀족이 아니라 바로 시민 전체라는 걸 법적으로 딱 명시한 거거든요. 그의 별칭이 포플리콜라, 그러니까 국민을 사랑한 사람인데 이게 괜히 붙은 게 아니라는 거죠. 네, 플루타르크도 바로 이 지점에서 포플리콜라의 어떤 통찰력, 이걸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그리고 브루투스와 함께 혁명을 이끌고 나서 심지어 그 브루투스 아들들이 연루된 왕정 복귀 음모가 있었잖아요. 네네. 그 사건도 있었죠. 그걸 또 밝혀내서 공화정을 수호하는 과정에서도 그의 결단력이 정말 빛을 발했죠. 그때 노예 빈디키우스의 고발이 결정적이었고요. 자, 그럼 둘째로 넘어가서 그가 귀족 출신의 시민 옹호자였다는 점, 이게 또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로마 최고 명문 발레리우스 가문 출신인데 기득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시민 편에 섰을까? 이런 의문이 들어요. 플루타르크는 포플리콜라가 젊은 시절부터 남달랐다고 봐요. 원래부터 공공의 이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덕성과 신중함을 지녔다고 묘사하거든요. 타고난 성품 같은 거군요. 네. 거기에다가 부패한 왕정 말기를 직접 겪으면서 자연스럽게 개혁 의지를 키웠을 가능성이 크죠. 그 권력의 상징인 파스케스에서 도끼를 제거한 행동은 그럼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그게 바로 그의 통치 철학을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파스케스라는 게 원래 집정관의 권위를 상징하는데 거기서 도끼, 즉 사용 집행권을 빼버린 거잖아요. 이건 자신의 권력이 어떤 강압적인 처형권에 기반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의 동의와 신뢰에서 나온다는 걸 시각적으로 선언한 거죠. 단순한 보여주기가 아니라 정말 철학의 표현이었군요. 그렇죠. 셋째로 그의 청년기를 보면 유년 기록은 사실 많진 않아요. 하지만 플루타르크는 어려서부터 덕성과 신중함, 그리고 공익을 우선하는 성품을 지녔다고 전합니다. 아마도 그런 성품이 부패한 왕정을 보면서 이건 아니다, 뭔가 바꿔야 한다는 개혁가적 기질로 발전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군요. 그 기질이 결국 넷째 혁명의 중심으로 이어진 거네요. 브루투스와 함께 왕정 폐지를 이끌었고 결국 로마 최초의 집정관 중 한 명이 되었죠. 네. 그리고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그 왕정 복귀 음모 사건, 브루투스 아들들이 연루된 그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공화정을 수호하는데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공과 사를 확실히 구분한 거네요. 참 어려운 결정이었을 텐데. 맞습니다. 다섯째, 그의 겸손한 리더십을 또 빼놓을 수 없는데요. 집정관이 된 후에 언덕 위에 꽤 큰 저택을 짓고 살았는데 시민들이 보기에는 그게 좀 위압적으로 느껴졌나 봐요. 너무 높고 화려해서 그랬을까요? 네. 그런 비판이 나오자마자 정말 하룻밤 만에 그 집을 허물어버리고 시민들 가까이 평지로 이사를 갔다는 일화는 아주 유명하죠. 와, 정말 대단한데요. 권력을 과시하기는커녕 스스로를 낮추는 선택을 한 거잖아요. 바로 그 점입니다. 여섯째, 그가 마주했던 내우외환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보면 그의 리더십이 더 잘 드러납니다. 밖으로는 쫓겨난 타르퀴니우스가 에트룰리아의 왕 포르센나와 손잡고 쳐들어오는 위협이 있었고 안으로는 일부 귀족들의 의심과 견제가 있었거든요. 정말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네요. 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직접 전투에 나가서 부상을 입을 정도로 군사적인 용맹을 보이면서도 동시에 자신의 권한을 스스로 제한하고 항소권을 법으로 명문화하는 그런 정치적인 결단을 내렸죠. 위기 상황에서 권력을 더 강화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려놓고 원칙과 신뢰로 대응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일곱째, 그는 지혜로운 전략가이기도 했어요. 전쟁에서는 신중한 전략으로 승리를 이끌었죠. 포르센나와의 전쟁 같은 경우에도 결국 로마가 버텨냈고요. 그때 그 유명한 무키우스 스카이볼라 일화도 있잖아요. 맞아요. 포르센나 앞에서 자신의 오른손을 불에 태워서 로마인의 기계를 보여줬고 거기에 감명받은 포르센나가 결국 화친을 맺게 되죠. 이것도 포플리콜라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영웅적인 행동이었네요. 그렇죠.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귀족과 평민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면서 개혁을 꾸준히 추진했습니다. 여덟째, 그의 인간관계는 어땠을까요? 이런 리더십을 발휘하려면 주변의 신뢰가 중요했을 텐데요. 플루타르크에 따르면 그는 경쟁자와도 협력할 줄 알았고 반대하는 사람들과도 대화를 멈추지 않았다고 해요. 그의 어떤 정직한 그리고 공공을 위하는 마음이 때로는 적대자들마저 담화시켰다고 전해집니다. 진심이 통했던 걸까요? 네. 아홉째, 그래서 그는 명예의 정점에 오르게 됩니다. 여러 차례 공직을 맡으면서도 늘 공정하게 처신하니까 시민들이 그를 우리 가운데 있는 왕이라고 부를 정도로 절대적인 신뢰를 보냈다고 해요. 왕정을 타도했는데 왕이라 불렸다니 아이러니하면서도 최고의 찬사네요. 그렇죠. 열째, 하지만 영원한 권력은 없죠. 그의 권력에도 그림자와 한계는 있었습니다. 공화정이 점차 안정되면서 그의 개인적인 영향력은 자연스럽게 그가 만든 제도 속으로 흡수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이건 몰락이라기보다는 그가 성공적으로 역할을 완수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겠네요. 네, 플루타르크도 그런 시각입니다. 권력욕 때문에 밀려난 게 아니라 자신이 만든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작동하면서 그 자신이 그 시스템의 일부가 된 거죠. 어찌 보면 가장 이상적인 퇴장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스스로를 비움으로써 완성된 통치라고 할까요? 플루타르크는 그리스의 솔론과 비교하면서 솔론이 위대한 입법가였다면 포플리콜라는 그 법과 정신을 현실 정치에서 실제로 구현하고 지켜낸 실천가로서 더 높이 평가하기도 합니다. 열한째, 그의 마지막 모습은 정말 감동적입니다. 청렴한 죽음과 위대한 장례식. 네, 평생을 청렴하게 살아서 세상을 떠날 때 사유재산이 거의 없었다고 하죠. 그러자 로마 시민 전체가 슬퍼하면서 자발적으로 돈을 모아서 국장에 버금가는 아주 성대한 장례를 치러주었습니다. 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요? 예, 그리고 그의 묘는 로마 시내 그 벨리아 언덕에 마련되는 최고의 영예를 얻었고요. 정말 그의 삶 전체가 하나의 메시지처럼 느껴지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열둘째 플루타르크의 평가를 보면 그는 포플리콜라를 권력과 도덕을 조화시킨 이상적인 정치가, 또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를 비움으로써 완성된 통치를 보여준 인물로 아주 높이 평가합니다. 마지막으로 열셋째, 이 포플리콜라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현대적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역시 권력의 사유화를 경계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진정한 리더십이란 무엇인가, 그 본질은 결국 자기 절제와 공동체에 대한 헌신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죠. 신뢰와 도덕이 기반이 된 정치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네, 진정한 영웅은 혼자 빛나는 존재가 아니라 시민들과 함께 공동체를 지키고 만들어가는 사람이라는 그런 가르침을 주는 것 같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삶이었네요. 권력을 쥐고도 스스로를 낮추고 시민을 섬긴 모습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오늘 포플리콜라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권력자의 겸손함과 시민적인 덕성이 어떻게 공화국의 초석을 단단하게 만들었는지, 그의 삶에서 당신은 또 어떤 영감을 받으셨나요? 한번 생각해 볼 지점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소크라테스 AI 학술원에서 제공하는 플루타르크 영웅전, 다음 차례는 제7편 데미스토클레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음 탐구에서 또 뵙겠습니다.